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맘입니다. 저랑 남편은 동갑으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사회에서 동갑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된 케이스였죠. 저는 원래 결혼을 한다면 친구 같은 편안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서로 실없이 장난도 치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낄낄거리며 그렇게 재미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게 남편과 저는 코드도 잘 맞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심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며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긴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하는 일도 동종업이라 서로 일에 대한 이해도도 다른 부부에 비해 넓었는데 정신없이 바쁘거나 일이 힘들 때도 종종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뭔가 더 같이 사는 조력자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갑이라도 남편은 군 복무 기간이 있다 보니 제가 연봉이 남편보다 좀 많이 높은 편인데 남편은 농담으로 자기는 우리 집 가장이야. 그러니까 절대 아프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은데 농담인 건 알지만 남자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자존심 상해 와이프한테 괜한 자격지심으로 꼬라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기에 저는 남편이 더 현명하고 저보다 더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누가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하나요? 둘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벌면 그만인 거죠. 저는 남편이 군 복무할 동안 일을 더 많이 했으니 그만큼 더 버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사정으로 일을 쉬어야 한다면 그때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남편도 그 부분에는 꽁할 것도 없고 그런 농담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끼리는 농담이지만 그 말을 엄청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생각은 참 고리타분한 옛날 분이셨어요. 사연글을 들으면 저희 시어머니 같은 남아선호 사상에 젖어 계시는 분이 많던데 저희 시어머니도 딱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이젠 과거형으로 지금은 예전의 고리타분함을 벗고 요즘 시대 시어머니로 거듭나고 계신데 그때는 참 심각할 정도로 과거에 묶여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들 둘 낳은 것이 살면서 가장 잘한 훈장처럼 여기시는 분이셨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저희 남편은 차남이었어요. 그래서 형님보다야 마음고생은 덜한 편이었는데 제가 무남 동료 외동딸로 자라서인지 시어머니와 저는 상극 중에 상극이었죠. 뭐 저랑만 상극인 건 아니었고요. 저희 친정엄마와도 상극 중에 최상극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어렵게 고생하다 저를 낳아 저를 정말 당신 목숨처럼 키우신 분이거든요. 지금이야 시험관 아이 시술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흔한 일이 아니라서 엄청 고장하며 저를 낳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사돈으로 처음 만났던 날인 상견례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어마무시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장난이 아니었죠. 하마터면 결혼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쫑이 날 뻔했으니까요. 아우 사돈네는 아들이 없어서 큰일이네. 어째 딸 하나 딸랑 낳으셨어요?
조상 볼 면목이 없으시겠다. 나는 그래도 아들만 둘 낳아서 사람 대접받고 살았는데. 어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 낳고 엄청 대접받고 살았어요.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는데 당연하죠. 저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반장, 회장, 감투랑 감투는 혼자 다 쓴 애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다인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다고요. 어머, 그래요? 참 신기하신 양반이네. 우리 시어머니랑은 아주 딴판이셔.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 못 낳으면 바로 소박이에요.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그 집 데릴 일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게 사명인데 그걸 못하면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셨겠어요. 부모, 고생은요. 저는 건장한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예쁨 받고 살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비 며느리도 꼭 떡두꺼비 같은 아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둘만 낳아줬으면 좋겠어요. 너 할 수 있지? 네, 글쎄요. 근데 저는 딸이 더 좋은데 요즘은 딸 없으면 엄마가 서운하대요. 들으셨죠?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최고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딸 둘 낳으면 금메달, 아들 딸 낳으면 은메달, 아들 둘 낳으면 목메달. 어머, 우리 안싸동부는 목메달이네. 뭐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딸 시집살이 하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저도 시집살이 안 했고요. 제 딸도 그런 거 모르고 살았으면 해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괜히 제 딸을 시집살이 시키신다면 언제든 다시 데려올 거예요. 저는 제 딸 힘든 거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요. 저는 사위도 귀한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존중할 거고 제 딸도 귀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돈이든 직업이든 다 앞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곳에 시집 보내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너무 아까워서 시집 보내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쩌나요? 우리 애가 아드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좋아하는 사위 제가 예뻐해야죠. 감사합니다, 장모님. 당시 예비 시어머니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넙죽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인상이 엄청 험상궂게 변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다는 듯 어머, 그렇게 아까운 따님을 왜 시집 보내시나요? 그냥 평생 끼고 사세요. 그리고 지가 잘하면 이쁨 받고 지가 못하면 미움받는 거지. 그걸 어떻게 존중해줘라 예뻐해줘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집 보냈으면 그만이지. 다시 데려간다니. 저는 살다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뭐 시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땐 데려가시면 되죠. 네? 아니, 사부인은 며느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 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말은 바로 해야지. 저는 지금 따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차마 저희 어머니 앞에서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못 하셨어요. 대신 그 이상한 분위기의 자리를 저희 시아버님과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애써 정리해 다행히 그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양가 아버님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두 어머니 성깔에 저희 결혼은 엎어졌을 거예요. 아니, 상견례 자리만 어찌어찌 잘 마무리했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서 저와 남편은 각자의 어머니한테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소리씩 들어야 했는데요. 너 그 집 가면 그 옆에 내가 너를 쥐잡듯 잡을 거야. 엄마는 그 꼴 절대 못 봐?
아니 이 사람아, 애가 좋다는데 뭘 그래. 그리고 오늘 그 자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 딸 미운털 박히게 만든 거야. 뭐야, 자기는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먼저 시작한 건 그쪽이었어. 그래,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그 뒤에 자기가 풀억살 밟았잖아. 시집도 보내기 전에 애 데리고 온다고. 그야, 그렇겠냐 하는 말이 꼭 그럴 것 같으니까. 됐어, 그만해. 당신이 그러면 다현이는 그냥 평생 우리랑 살다 독거노인 돼야 해. 그럼 좋겠어? 아빠도 그만해. 엄마 마음 내가 모르지 않아. 근데 나 정말 시은 씨랑은 잘 살 수 있거든. 우리 진짜 서로 잘 맞아. 엄마 아빠처럼. 엄마는 딸이 남편이랑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 게 싫어? 누가 싫대? 나는 그냥 네 시어머니 자리가요. 나 엄마 딸이야. 나는 뭐 가만히 있나?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먼저 엄마가 데려가기 전에 돌아오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얘가 이런 애야. 근데 당신은 뭘 걱정해? 나는 하나도 걱정 안 돼. 뭐야? 자기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래도 걱정돼.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좋다는데. 대신 진짜 잘 살고 나중에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 알겠어. 저는 겨우 그렇게 저희 엄마 마음을 달래놓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들으니 그 집도 장모짜리가 너무 사납다고, 장가가면 기죽고 못 산다고, 그 집에 장가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저희 남편이 그럼 자긴 직장도 안 다니고 평생 백수로 부모 등골이나 파먹고 살겠다고 선언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눈치도 없이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네 맘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허락 맞지? 됐다.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시어머님이 약이 바짝 올랐겠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저는 부창부수라고 남편처럼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저랑 결혼하고 싶은 뜻이 확고한데 제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저랬다고 말하면 집안 사람들은 남편 될 사람이 너무 눈치도 없고 철이 없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마누라 속도 뒤집어 놓을 거라며 걱정하는 말을 하곤 했는데 천생연분이라 그런지 저는 그게 남편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그 어떤 심각한 일도 저렇게 단순화시켜서 해결해버리니 저도 덩달아 심각해지지 않고 심플해서 좋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깊이감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그게 남편의 깊은 내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7푼이 8푼이라며 결혼 준비할 때도 괘씸하다며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장남이었던 남편의 형을 결혼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서 저희를 도와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저희는 작게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룸이건 옥탑이건 저는 남편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큰 집은 아니더라도 신혼인만큼 집이 예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의 의견에 싶은 반영이 야경 뷰가 예쁜 오피스텔을 매매하기로 했는데요. 말이 오피스텔이지 침실로 쓸 방도 따로 있고 거실에 복층까지 있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양가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하던 저희에게 오피스텔은 가구와 TV 빼고는 모두 필수 가전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딱이었죠. 시댁에서 돈을 지원받지 못하니 저도 저희 집에 돈을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남편도 저와 저희 친정에 눈치를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엔 전세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전세 사기 같은 이슈가 있어서 그난 속 편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둘 중에 돈을 더 많이 보탠 제가 제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출을 받아야 해서 둘 중에 연봉이 더 높은 사람 이름으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나중에 아시고는 노발대발.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세상 천지 여자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어딨냐고. 집은 무조건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등기까지 마쳤는데 당장 명의를 바꾸라고 저한테 불처럼 화를 내셨어요.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아니, 남편을 제치고 어떻게 네 이름으로 집을 사? 그럼 그 집이 너 혼자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냥 명의는 대출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이 이름으로 하면 대출이 그 정도도 안 나오고 금리도 제가 더 혜택이 있어서 그이가 먼저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죠. 뭐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의 대표는 남자지.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집안의 가장을 뭘로 알고? 너 지금 네가 내 아들보다 더 본다고 유세 떠는 거지? 네? 제가 무슨... 그리고 가장이 꼭 남자여야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 집 세대주는 전데요. 그리고 유세 떠는 게 아니고 그냥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세요? 그럼 저도 그의 이름으로 바꾸고 일 안 하고 살기만 할까요? 어머니처럼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애미를 우습게 알아. 너는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내가 이래서 너는 안 된다고 한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아, 좌우지간 좋은 말로 할 때 명의 내 아들 이름으로 바꿔라. 싫어요. 명의 변경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싫어? 아니, 너는 어떻게 시애미 말에 싫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 나 때는 싫어도 싫다는 말 못하고 빙빙 돌려서 시어머니 기분 나쁘시지 않게 좋게 살만겠어. 아니, 너라는 애는 뭘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뭘 몰라서 미쳐 날뛰는 망아지라고 생각하는 듯 한숨까지 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싫은 거 싫다고 하면 되지. 뭘 가성비 떨어지게 말을 빙빙 돌리냐고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자기 혈압 오른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퇴근 후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집 일이니 자기가 해결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그 집 일은 그 집 자식이 해결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철칙처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저녁 바로 시댁에 가서 명의 변경하려면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바로 얘기했고 돈 못 주면 명의도 못 바꾼다고 다시는 명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해결을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더는 저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열받으셔서 알아누우셨을 뿐 그것도 식구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자 스스로 훌훌 털고 일어나셨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둘이 맞벌이인 만큼 가사 분담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자를 시키면 어떡하니? 앞으로 집안일은 우리 아들 시키지 마라. 라고 저한테 딴지를 거셨지만, 어머니, 저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요. 심지어 저는 그이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은걸요. 그런데 집안일도 저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럼 그이는요? 그이는 뭐 놀고 먹는 배짱인가요? 그이가 설거지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같이 벌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제가 말해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혈압이 오른다고 저더러 입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라도 저랑 말을 섞는 일은 줄여야 할 것 같다며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서로 말 섞지 말자고 하셨는데 저도 남편처럼 네 라고 그냥 굳이 굳대로 말해버리니 시어머님 표정이 더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랑은 결이 맞지 않다며 자기 아들 뺏어간 불려시라고 형님에게 제 뒷담화를 엄청 하신 것 같았는데요. 형님은 처음부터 저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전부 알려주셨어요. 형님은 시어머님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한 남성 우월주의자라며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아주버님을 너무 좋아해 쫓아다니다가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 그냥 저런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려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만 참고 견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동서는 나랑은 다르다. 동서 보면 나까지 속이 시원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저에게 먼저 저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니 저는 그게 감사했죠. 사실 동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아랫사람이라 형님이 시어머니처럼 저를 잡겠다고 작정하고 괴롭히면 그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형님이 먼저 저렇게 나오니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시댁은 시어머니만 빼면 그럭저럭 식구들 모두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답습이라도 하듯 자기가 시댁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정작 시아버님은 그 나이 치고는 가부장적인 면도 많이 없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저는 무섭지도 불편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째 아들들이 시어머님이 아닌 시아버님을 닮아 무던한 편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와중에 그래도 좀 자기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기대도 많이 받고 세뇌교육처럼 어릴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분이셨고요. 그러니 시어머님만 날이 갈수록 극성 맞고 당신 뜻대로 안 굴러가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분이 되셨는데 그런 분이 저랑은 말도 섞지 말자고 하니 속으로 엄청 기뻤죠. 때론 포기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셨다는 게 다행이고 감사했는데 말이 포기지? 그래도 당신이 정한 선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혼 초 명의라든가 남자 여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남자인 당신 아들이 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말 그대로 신혼집이니 나중에 제대로 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당신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 제 이름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이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청약 통장이 없어서 제 이름으로 되든 안 되든 좋다는 곳은 청약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3년이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하남 신도시 38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때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솔직히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덜컥 당첨이 되니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라며 저더러 돈 벌었다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이세 계획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를 결정했죠. 저보다 집에 대한 로망이 많은 남편도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그저 세제 혜택을 보려고 들어놓다가 너도 나도 다 청약을 넣으니 좋은 줄 알고 남들 따라서 넣은 거였거든요. 뭐 계기가 어떻든 저희는 그렇게 신도시 브랜드 아파트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그동안 오피스텔도 팔고 돈도 더 만들어야 했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아파트를 짓는 동안 계약금 말고도 계속 돈을 부어야 하는 거였어요. 아직 완공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긁어 아파트에 붓기만 하니 생활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오피스텔은 신축 매매는 해도 구옥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는 것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손해는 보고 나갈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에서 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결혼 초엔 저도 나도 돈 많아. 됐어. 그 돈 잘 갖고 있다가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여유가 사라지니 덥석 그 돈을 받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는 무사히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 도움을 못 받은 만큼 이번에도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자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고 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부담없고 좋아. 솔직히 여보가 대출이 있으니 더 골치 아프고 신경 많이 쓰이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챙기는 것도 잘 못하고 이번에도 잔금 대출 받아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유리하잖아. 그래도 지난번에도 어머님이 명의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더 하시지 않을까? 그때는 오피스텔이지만 지금은 아파트잖아. 그러지 말고 공동명의 할까? 이거 왜 이래? 우리 다인이 안 보던 시어머니 눈치를 다 보는 거야. 공동명의하면 내가 뭐가 돼?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돈은 처가에서 받고 대출은 마누라 이름으로 받는데 숟가락 얹으라고? 싫어. 그래도 대출금은 같이 벌어서 같이 내는데 내 이름만 있는 것도 그렇지. 됐어. 청약통장도 자기 거였고 청약 신청도 자기가 했잖아. 그것뿐이야. 아파트 완공되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바빴어. 서류하고 심사받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나 못 믿어? 남편은 자신만만해하며 무조건 이번에도 제 단독 명의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 게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고 차포 다 떼고 바로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냐고 물으셨는데요. 그래도 어쩌나요.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 그냥 저도 제 이름으로 한다고 말했죠. 뭐야? 너 지금 시엠이 넘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 아들은 뭐 헛수합이냐? 아직 입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명의 변경해라. 어머니, 그게요. 그 일도 그렇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번에도 그냥 제 이름으로 하려고요. 야, 너 계속 그러면 네가 네 남편 기운 다 뺏어가는 거야. 여자가 드세면 집이 시끄럽고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내 주변에는 여자 이름으로 집 산 사람 한 명도 없다. 그야 어머니 주변에는 다 전업이시고 외벌이니까 그렇죠. 제 주변엔
와이프 명의로 집 사는 경우 많아요. 너 자꾸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말 대꾸 하지? 왜? 이번에 니네 집에서 돈 좀 보탰다고 내 아들이랑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돈은 돈이고 부부 사이엔 엄연히 서열이 있는 거야. 남자가 위에, 여자가 아래. 그런데 아래인 여자가 신명의를 갖고 있다니? 이건 신하가 왕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랑 같은 거야. 너 똑똑하잖아. 뭐가 더 현명하고 올바른 건지 잘 생각해. 네가 네 남편 체면국이면 네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귀 한번 못 펴고 쪼그리 방탱이 되는 거야. 너는 네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냐? 남편이 잘 돼야 너도 행복하고 니네 집도 화목한 걸 왜 모르니?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둘이 왜 서열이 있어요? 저희는 위아래 그런 거 아니고 둘이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제 의견 말하는 게 어머님한테 말대꾸 하는 건가요? 그래,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많이 배우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라니까. 어머, 어머니. 어머니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님처럼 남편 눈치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정작 아버님은 아무 생각 없는데 어머니 혼자만 뭐든 아버님한테 양보하시고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고요. 제 말 틀렸나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왜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놀라셨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한테 그냥 들이박았어요. 하필 그때가 제가 회사 일로 머리 터지고 보고서까지 까여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런 저를 마구 건드리시니 저도 모르게 열이 받아 시어머니인데도 앙 하고 물어버린 거죠. 지금도 그때 제가 드린 말에는 후회가 없지만 말하는 방식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한테 희생하고 떠받들고 살라는 말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의 가치관 문제를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부딪히고 살 텐데 계속 이렇게 같은 문제로 소모전을 벌여야 하나 좀 지치더군요. 그리고 그 아파트 명의권은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정작 자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저만 잡으려 하셨어요. 그리고 자격지심인지 저의 친정에서 돈을 해줬다는 거에도 엄청 예민하셨는데요. 아, 그렇다고 그 돈을 받은 걸 싫어하신 건 아니고 그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이 길을 못 편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너, 니네 집에서 돈 해줬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해줬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돈 몇 푼에 우리가 우스운 거잖아. 라며 막 따지시는데 그러면서 계속 옛날 타락만 하셨어요. 옛날엔 제사도 남자만 지내고 밥상도 남자들만 따로 받았다. 그것뿐이니? 집 대문 앞에 명패도 남자 이름만 적혔어. 여자는 그저 그림자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네가 니네 집에서 돈 받아온 건 잘한 일이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남편 모르게, 시댁 식구 모르게 그렇게 했어야지. 어머니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세요? 아무리 딸이 없어서 친정엄마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어머니 아들 사랑해서 결혼했고 뭐든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싶으시면 저 말고 어머니 아들한테 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사람이라 좀 짜증나서요. 지금 일도 바쁜데 자꾸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저 건드리시니까 저 일도 못하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사표 쓰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그이 뒷바라지만 할게요. 명의 그까짓 거 남편 내 힘으로 하죠 뭐. 그리고
남편 혼자 벌어서 그 대출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내조의 여왕 한번 되어볼게요. 뭐야? 아니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대출 갚니? 같이 벌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필요한 것만 자꾸 옛날 타령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 시대의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살기 싫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그래, 너 잘났다. 너 능력 있어서 아주 좋겠어. 누구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는지 아니? 왜 너만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나대는 건데? 나는 못했는데 왜 너는 하는 건데? 저는 정말이지 저건 또 무슨 말인가 싶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요. 당신 어머니 어떻게든 저한테 전화하지 않도록 하라고. 안 그러면 이사고 뭐고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휴일도 없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사 준비까지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때였는데 남편만 아무 걱정 없다는 듯 헤헤거리고 다니니 그 꼴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사과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망정이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마 편 들었으면 저는 아마 저희 친정엄마한테 약속했듯이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은 그런 남편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많이 느끼며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판 붙으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아닌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장가가더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처가 눈치나 보고 산다고 조장님 볼 면목이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셨다는데 시아버님이 정도껏 하라고 엄청 크게 화를 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냐며 시어머니도 질세라 시아버님에게 엄청 크게 화를 내셨다는데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게 다 자기네 집 식구들 때문이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받고 산 적 없어. 그러다 아들 둘 낳고 그나마 숨 좀 쉬고 살았는데 당신은 내 판 들어준 적 없잖아. 근데 얘 하는 꼴 좀 봐. 내가 지 마누라 힘들게 했다고 지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며느리 불러다가 홍구멍을 내야지.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당하고 살았다고 며느리를 잡나? 시대가 변했잖아. 나라고 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거 보기 좋았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어.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힘들지 않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깟 명의가 뭐라고? 그깟 명의? 그럼 그깟 명의라고 했으니까 이 진명이 나도 내 앞으로 바꿔줘. 뭐야? 이놈의 옆에 내가 지금 보니까 돈에 눈이 돌았네. 생전 나가서 돈 한 푼 벌어온 적도 없으면서 힘들게 이 집 마련한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왜 못해? 며느리는 명의 지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그야 며느리는 지가 돈 벌잖아. 심지어 우리 아들보다 더 벌어.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 나도 우리 아들 혼자 보는데 며느리가 명의 자기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했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집에서 노는 당신이랑 걔가 같아? 내가 놀아? 내가 언제 놀았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집안 하녀보듯 하니까 걔가 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엄마도 참. 다인이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어. 엄마가 가만히 있는 다인이를 건드렸지. 뭐야 이 자식아? 너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다인인지 마인인지 걔도 여기 출입 금지야.
저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해 듣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마음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냥 믿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짠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죠. 저는 그날 이후 참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날의 사건 이후 화병이 나서 저한테는 일절 전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을 통해 시어머님이 마음에 병을었듯 식사도 잘하지 않고 집에서 내내 누워만 있다고 하셨는데 시아버님도 그런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다며 작은 방에서 따로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식구들을 전부 불편하게 만드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 딴에도 모험을 해본 거죠. 언제까지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일으키고 살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이야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만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산을 한번 넘어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저는 급한 불들을 다 끄고 시아버님께 밖에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맛있는 식사도 하고 드릴 말씀도 있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님은 흔쾌히 맛있는 것을 당신이 사주겠다고 하시며 저희 회사 앞까지 오셨죠. 그리고 남편도 없이 혼자 나가 시아버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치 고객사 접대하듯 시아버님의 비위를 잘 맞추려 노력했는데 이내 시아버님이 할 말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아버님,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기분이 많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부디 끝까지 제 말 들어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세요. 저 어머님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살아오신 세월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이 저한테까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아버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 네.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엄청 하신 거죠? 그야, 그때는 다 그랬다. 뭐 안사돈 같은 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집 사람처럼 집안에 수긍하고 살았지.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도 성깔이 여지가 안 했거든.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그 젊은 양반들한테 하루 종일 구박받으며 살았으니 한이 생길 만도 해.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어라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뭐 하나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밖에서 돈을 벌어야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도 노동의 가치로 따지면 엄청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집안일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시급이 높은 곳은 2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뜨자마자 집안일 하기 시작해서 주무시기 전까지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신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은 될걸요. 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거 어머님 이름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그 집 사고 유지하는데 기여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요즘 공동명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시어머니 기분 좋게 집 반자를 떼줘라. 너 살자고 내 거 뺏어가는 거냐? 대신 제가 순종적이고 희생하는 건 못하지만 그거 빼고는 잘해볼게요. 우리 마누라가 왜 뒤로 넘어갔는지 이제야 알겠네. 너는 어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말을 어른 앞에서 다 하냐? 지금 보니 니네 부부가 참 대단하다. 하지만
나도 고민할 시간을 좀 다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네가 말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 많이 괘씸하세요. 그래도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저희 남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 준다는 건 결국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하물며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위아래 나누는 것도 너무 이상하죠. 근데 어머니는 당신이 서열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같은 여자로 너무 안 됐고 속상해서요. 어머니의 가장 젊고 예쁜 날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저 말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조금 놀라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 회사 앞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집에 계시던 복장 그대로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끌어안으셨어요. 예, 고맙다. 네가 내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구나. 이거 봐라. 우리 집 양반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줬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집이 있다니. 정말요? 어디 봐요. 자, 봐봐. 여기 내 이름 있잖아. 고춘희. 세상에나. 네가 내 앞으로 명의해주라고 네 시아버지한테 말했다며? 내 한 풀어주라고. 저는 감격에 차서 거의 울 것 같은 어머니를 보고 같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살펴보니 공동 명의가 아닌 시어머니 단독 명의로 집 명의를 옮겨주셨는데 그걸 보니 시아버님이 정말 큰 결심을 하셨구나 싶더군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명의 변경하라고 저 괴롭힌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말이야. 내가 너 보면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 너는 돈도 잘 벌고 똑소리 나고 나랑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너만 보면 심술이 났다. 너는 멋지게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인 게 너무 화가 나서 어떡하든 너도 나처럼 살게 하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애미가 돼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답답하고 이해도 안 가고 짜증났는데 그 이한테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집 명의 가질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사셨어요. 보상 받아야죠. 어쩜 말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할까. 니네 엄마는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좋겠다. 나는 쓸모없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대신 저 같은 며느리가 둘이나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셋이 이 집안 남자들 부리고 살아요. 그래, 그러자. 너 주말에 바쁘니?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너 꼭 우리 집, 아니 내 집에 와라. 내가 너 좋아하는 걸로만 한상 가득 차려줄게. 우리 그날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끝장나게 놀자. 네, 술은 제가 사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소고기 좋아해요. 갈비살. 그래, 내가 아주 갈비살로 배 터지게 먹여줄게. 들어가서 일해라. 너 바쁘잖아. 우리 며느리 오늘도 화이팅해라. 사랑한다 며느라. 저는 지금도 가끔 회사 로비를 나갈 때면 그날이 떠올라요.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받은 며느리는 저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그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저희 엄마 얼굴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저희 친정 엄마도 이해할 수 있다며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면서 며느리 말을 흔쾌히 들어준 시아버님께 꼭 보답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우리 딸이 시집을 간 것 같네. 전에는 남의 집에 보내놓은 딸 자식 같아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시어머니 아마 너한테 엄청 잘하실 거야. 그리고 너도 괜히 우쭐해 하지 말고 잘해. 네가 잘해야 내가 욕을 안 먹지. 딸 자식 잘 키웠다는 말 듣게 네가 잘해라. 걱정도 팔자야.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최숙희 여사가 목숨처럼 키운 딸이잖아. 저는 친정엄마한테 괜히 너스레를 떨면서 우쭐했어요. 저희 엄마가 우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는 저절로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가면 남편보다 시어머니한테 대우받는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남편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나중엔 너무 며느리만 챙기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고 했는데 네가 뭐가 서운해? 너는 네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도 똑같은 이 집안 남자지. 나는 허수아비 같은 아들보다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좋다. 라며 며느리들을 챙기시는데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 바보가 되셨어요. 그 뒤 이사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소식을 양가에 전하고 넘치게 축하를 받았는데 형님네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양가 첫 손주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런데 시어머님이 저더러 아들 말고 딸을 낳으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아들 예찬을 하시더니 이젠 아들 필요 없다고 무조건 딸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무조건 딸을 낳아라. 아들 키우기만 힘들고 하나도 소용없어. 장가 보내놓으면 지 마누라만 챙기고 정말 키운 보람도 없이 밥맛이다. 근데 딸은 키울 때도 너무 예쁘고 시집 보내놔도 각히 엄마를 챙긴대. 그래도 집안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좋지 않으세요? 태는 무슨 그런 거 개나 줘버려. 너는 어느 시대 사람이니? 나는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딸이 최고야. 이왕이면 너 닮은 손내면 정말 좋겠어. 예쁘지, 똑똑하지, 현명하지. 얼마나 예쁘겠니? 어때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람이 있어 그런지 저는 딸을 낳았는데요. 그때 온 식구가 저희 딸을 축복으로 맞아주셨어요. 그중에 역시 저희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기뻐하셨는데 제가 조리원에 가 있을 때도 저 먹고 싶은 거 먹인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조리원을 오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자 애기 옷 처음 사본다며 내복부터 외출복까지 사가지고 오셔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우리 공주 얼른 커서 할미 집에 놀러와라. 라는 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거 있죠. 오히려 그래서 시아버님이 이젠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할미 집, 할미 집 할 때마다 속이 쓰리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명의가 뭐라고. 그저 우리 식구 함께하는 집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걸 텐데요. 아무튼 명의는 무조건 집안의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사람이 180도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큰맘 먹고 명의를 바꿔준 시아버님께도 전에 없이 참 잘하셨는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이 다 맞았다고요. 그런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도 이 집 식구구나 하는 소속감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젠 저희 시댁도 식구들이 모이면 그렇게 단란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내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 사이가 나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괜히 신경 좀 버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렇다고 손자라고 안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덕분에 저는 형님한테도 점수 따고 이젠 친정 시댁 할 거 없이 어딜 가도 편하고 좋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계속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고 싶은데요. 저도 많이 노력하며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